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설치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쉽습니다. 근데 중간에 함정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설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함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3가지 함정을 피해가지 못하시면 설치하고 돌리다가 에러 나가지고 다시 지우고 또 설치하고 또 지우고 설치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이 자리에 설치 한번 해보시고 그래 실제 이제 문법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짜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이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요 글자 다 아시죠? 네. 습자잖아요, 그죠? 네. 학습할 때 습자인데 요 습자를 2개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요 글자와 요 글자로 이렇게 나뉘는데 요 아래 글자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이게 백자죠, 백자. 100번 할 때 백자. 그러니까 요 위에 글자가 뭐 날갯짓 할 때 비자잖아요. 어떤 분 물어보니까 뭐 크크 이러시던데 네, 크크하고 좀 닮긴 했어도 날갯짓 할 때 비자인데 이 습자라는 애의 의미가 그거랍니다. 자,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멋지게 막 폼 잡고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이 날갯짓을 한 번만 이렇게 팍 해서 난다 이렇게 해도 나는 게 아니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저 날갯짓을 100번 연습을 해야 날갯짓이 몸에 익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한자라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뭐 알 설치부터 기본 문법부터 다양한 걸 해보실 건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거는 그냥 한번 쳐보고 되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실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몸에 완전히 익히실 수 있도록 보시면 돼요. 자, 설치하고 패키지 관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설치와 패키지 관리가 끝나면 기초 문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많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기초 문법에서 아셔야 되는 게 일단 R이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R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은 계산기거든요. R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면서 야 이거 좀 분석해봐. 이거 좀 계산해봐. 이렇게 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 이거 잘 모르시면 엄한 짓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동전 들어가는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 동전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지폐 구겨놓고 안 나온다고 막 치고 발로 차고 흔들고 그래봐야 본인만 손해잖아요.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 요게 정말 어렵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총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걸린다.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만 한 9시간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로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힘든 작업이실 거예요. 여기서 많이 포기하세요. 그 다음에 반복문, 제어문 이것도 좀 그렇고 정규식 그리고 시각화 요 부분을 우리가 요번 주 금요일까지 다 보실 거예요. 요 부분을 다 보시고 요게 이제 보통 정규 과정에서 저 수업을 하게 되면 비용으로 따지면 여러분들께서 못해도 한 50만 원 정도 보통 내고 들으시는 땡땡 캠퍼스 이런 데는 요것만 하는데 1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다르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빡세게 배우실 거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이걸 어느 정도 내가 좀 익숙하다 그러시면 이제 중급으로 들어가죠.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쫙 긁어서 분석해서 인사이트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통계 분석 같은 작업들도 많이 하시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통계를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각화 또 좀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는 한 요 정도 보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의 강의를 마련하든지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연락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R 설치하는 거 이거는 공짜이기 때문에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쉐어 버전이나 트라이얼 버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회사에 설치하셔서 정품 단속 이런 거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사이트 가셔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일단 매뉴얼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중요한 포인트 3개가 함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3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할 요거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R이라는 애가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R이라는 애가 한국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 엄청 많이 쓰죠. 사실 한국이 쓰는 그 R 유저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엄청 많이 쓰는데 이게 서버에다가 다운로드를 받는데 서버 한 대 해놓으면 다 이게 뻗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미러로 다 해놨습니다. 각 국가별로. 각 국가별로 미러링 해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받으시든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편하게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받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리고 저는 뭐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주로 이제 재팬 사이트에 가서 좀 많이 받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손해상 치우라고 해가지고 저라도 소심하게 테러라도 부하라도 조금 걸까 싶어서 일본 서버에 받고 이러는데 뭐 내용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편한 거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시렌은 이게 미러 사이트를 뜻하는 거예요. R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R을 실행하면 화면에 뜰 거예요. 어느 사이트에서 받을 거냐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고 편한데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자 버전이 리눅스용, 맥용, 윈도우용 이렇게 있습니다. 3개 중에 편한 거를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다 익숙해서 윈도우용으로 일단 받겠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맥용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안에서 치는 명령어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100% 똑같다는 얘기는 사실 못 하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OS가 다르니까. OS 의존적인 명령어가 좀 있거든요. 환경 설정하는 명령어나 뭐 오라클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윈도우용, 리눅스용이 치는 명령어가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환경 보는 명령어나 세팅하는 명령어가 다르듯이 얘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용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인스톨할 퍼스트 타임 나오고요. 자, 이 이제 버전이 나오는데 버전은 이게 이제 프리웨어인데 업데이트가 엄청 빨리 돼요. 이게 한 달에 뭐 심하면 2번, 3번씩 업데이트 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버전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버전은 그냥 들어가서 가장 최신 버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경험한 건데 저 회기식을 하나 뭐 어떤 테스트를 하나 하는데 3.2.1 버전 여기 이제 3.3.2잖아요. 3.2.1 버전에서 어떤 데이터 넣어서 돌린 p-value 값하고 3.3.1 버전에서 돌린 거하고 데이터는 똑같은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희한하게 똑같은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돌렸는데 3.2.1하고 3.3.1하고 나온 결과가 달라.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닌데 뭐 소수점 4째짜리 5째짜리 뭐 그 끝다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같아야지.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분의 1이 틀리다. 10만 분의 1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린가 싶어서 엄청나게 찾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 R이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다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SPSS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IBM에 전화해가지고 보소 왜 달라요? 하면 IBM에서 예 고객님 이래저래해서 다릅니다라고 나올 텐데 얘는 물어볼 사람이 구글신밖에 없어요. 한참 검색을 하니까 3.2.1 버전의 회기식 만든 사람하고 3.3.1 버전의 회기식 만든 사람하고 제작자가 다르대. 프로그램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다른 걸 쓴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뭐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원인이 안 나와가지고 한참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버전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근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는데 다운로드 받는 거 다 아시는데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 그냥 바로 실행하지 마시고요. 컴퓨터에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저장을 하셔서 이제 저장이 이렇게 되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꼭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건 공식 매뉴얼에서는 뭐 이런 거 없는데 실제로 써보니까요. 이게 윈도우 7 이상부터는 관리자 계정이 있고 일반 계정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계정으로 프로그램을 깔아보니까 나중에 뭐 패키지 추가로 깐다든지 이랬을 때 권한이 없어서 깔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에러 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민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그 일을 좀 막고 싶어서 관리자 권한으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그런 일을 그냥 원천적으로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는 거. 자, 함정이 3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함정은 다운로드 받고 관리자 권한으로 하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뭐 환영해주고 고맙죠, 그죠? 환영까지 해주고 뭘 이런 걸 다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자, 뭐 가끔씩 영어를 겁나 잘하시는 분이 뭐 이걸 읽어보고 계시던데 안 읽어보셔도 돼요. 괜찮은 프리라서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의하시고 이렇게 뭐 경로는 기본 경로 그냥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이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설치하실 때 옵션이 4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옵션이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옵션하고 네 번째 옵션은 그냥 무조건 선택을 하세요. 첫 번째 옵션은 그냥 말 그대로 R 핵심 코어 파일이고요. 이제 요 네 번째 옵션은 저 언어예요. 언어, 랭귀지 팩. 그래서 네 번째 옵션을 선택을 안 하시면 한글이 안 깔립니다. R이 이제 영어로 깔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한글 분석할 때 막 에러나고 막 그래요. 이상하게 막 한글이 잘 안 불러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그냥 다 설치하시면 돼요. 뭐 고민 없이 설치하시면 되는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실수 정말 많이 하세요. 여기서 32비트, 64비트 중에서 내 윈도우 비트에 맞는 것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윈도우가 예를 들어서 32비트 윈도우다. 그럼 32만 체크, 64 체크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윈도우가 64다. 그러면 64만 체크 32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실수를 많이 하시느냐면 설치하실 때 특히 64비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설치하실 때 4개가 체크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이게 인스톨 위저드 뜨면은 잘 안 읽어보고 무조건 다음 누르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윈도우는 64비트인데 32비트, 64비트 두 개가 동시에 깔리면 얘가 32비트 모듈 불러와가지고 도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깔리기는 잘 깔립니다. 근데 작업하시다가 원인 불명의 에러가 장렬이에요, 정말로. 쫙 에러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계 정해져 있죠. 구글을 열겠죠. 구글을 열고 에러 코드 복사해가 붙여넣겠어 치겠죠. 늘 그러듯이. 그러면 걔가 결과를 띄워주겠죠. 근데 그 결과는 답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본인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구분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뭐 이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 탐색기 여셔서 자,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여신 후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왼쪽에 컴퓨터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속성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속성을 탁 누르시면 여기에 시스템 종류 해서 여기 시스템 종류에서 64비트 운영체제 뭐 이런 게 나오죠. 어떤 분들이 가끔 나 어제 샀는데 어제 사도 32비트 있습니다. 그죠? 어제 산 거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보시고요.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고 10시에 퇴근하시면 집에 가면 한 11시 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오늘 배운 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복습하실 거죠, 그죠? 해보기 위해서 이제 대충 씻고 뭐 12시 돼가지고 졸린 눈 비비면서 이제 설치 한번 깔아봐야지. 이제 막 하다가 눈 반 뜨고 반 감고 반 졸고 넥스트 누르다가 넘어갔어. 잘 깔리네. 이렇게 실 거 아니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주의사항 3개 중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자. 두 번째, 자기 비트 수에 맞게 하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1분도 안 걸려요. 쭉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창이 딱 나오는데 자, 요 창에서 요 하얀색 창이 있죠. 여기에 약간 리눅스의 그 콘솔, 이게 콘솔이라고 부르거든요. 치는 창 있죠. 치는 창. 그러니까 명령어 입력창인데 명령어 입력창 이러지 마시고 제발 콘솔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명령어 입력창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간지가 안 나요. 이게 콘솔이라면 간지가 나잖아요. 그죠? 콘솔, 여기 콘솔이라고 써놨으니까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책에 R 관련된 책에 콘솔에 뭐 치세요, 뭐 콘솔에 어쩌고 해서 용어로 다 써놨는데 이제 용어 안 외우시면 책을 못 보니까 앞으로도 용어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뭐 간지 때문에 뭐 그러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용어를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R한테 야 이거 좀 해라 라고 명령을 날려요. 그러면 많은 명령어들이 R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R 혼자서 작업을 못해서 자바한테 부탁을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R한테 야 이 작업해라. 대표적인 게 한글 분석하는 KONLP라는 요 명령어예요. 요 패키지인데 요 패키지 명령을 하면 R이 자기 혼자서 작업을 못하고 자바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차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자바가 설치가 안 되면 R이 지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질문이 10건이다. 그러면 그 10건 중에서 한 4, 5건은 아까 32비트, 64비트 그 잘못해서 나오는 문제고요. 나머지 한 4, 5건은 자바 세팅 잘못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R 자체 문제는 별로 없고. 근데 이 자바 세팅에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실수를 정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 볼게요. 자, java.com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열리죠. 그러면 왠지 여기 눌러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땡기잖아요. 그럼 여기 누릅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왠지 또 여기 눌러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여기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 누르시면 이제 자바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이 뭐가 문제냐면 자바 설치하실 때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OS 비트하고 동일한 버전 자바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윈도우가 64비트다. 자바도 64비트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바 여기 누르시면 무조건 32비트가 다운로드 받아서 깔려버리잖아요. 이게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나는 자바 깐 적이 없어요. 없죠. 우리가 컴퓨터 포맷을 딱 하고 인터넷에 처음 접속을 하시는 순간 자바 자동으로 깔리잖아요. 32비트로. 그 상태에서 64비트 자바를 깔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R 돌리면 32비트가 돌아요. 그래서 자바 뭐 찾을 수 없습니다. 자바가 이상합니다. 에러 완전 띄우죠. 그럼 난 환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금방 64비트 자바를 깔았는데 책대로 다 깔았는데 자꾸 없다고 띄우고 뭐 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지우고 깔고 하다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R을 위해서 컴퓨터를 포맷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죠. 안 되면 그죠? 진짜 포맷합니다. 안 되니까. 근데 포맷해도 안 되죠. 왜 포맷하고 자바 다운로드 받으려고 인터넷 접속 또 하거든. 그럼 32비트가 또 깔려. 그럼 또 안 되거든요. 뭐 하다가 자기 집은 터가 안 좋은가 보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아래쪽에 받으셔야 돼요. 모든 자바 다운로드 보기 여기 가셔서 여기 누르시면 자바 버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게 32비트, 밑에 있는 게 64비트. 그거 받으셔야 돼요. 요게 세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그죠? 세 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하자. 두 번째 R 설치할 때 비트수 맞추자. 세 번째 자바 다운로드 받을 때 내 비트에 맞는 자바를 받자. 우리 마인드는 뭐 많으면 다 좋겠지. 무조건 깔아. 이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R은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설치하셔서 하시면 이렇게 쭉 됩니다. 자바 설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어디에 설치되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대상 폴더 변경 요거 체크하시면 얘가 폴더 어디에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오래된 버전의 자바가 있으면 자동으로 제가 디텍트해서 지운다고 이렇게 뜹니다. 그냥 이렇게 설치 이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시면 되고요. 설치 과정은 어려운 거 없고요. 주의사항은 버전의 비트에 맞는 것만 다운로드 받자. 그거를 이제 놓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도시는. 그래서 자바 설치가 이렇게 다 되고 뭐 버전 굳이 뭐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있고요. 자, 패키지 관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한 5분만 더 보고 잠깐 쉬면서 직접 이제 설치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다음 저 진도 나갈게요. 이 핸드폰을 처음 사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핸드폰을 처음 사시면 이 앱이 이렇게 설치돼 있잖아요. 혹시 정말 몰라서 리얼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핸드폰 처음 사셔서 앱 추가로 안 깔고 있는 그대로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나는 세상에 바라는 것도 없고 막 있는 그대로 그냥 쓸래 뭐 쓰다 고장나면 버리고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하다못해 지하철 노선도를 보더라도 이거 없으니까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고 뭐 계산기 다운로드 받아 쓰시고 뭐 어디 벅스 또 다운로드 받아 쓰시고 다 쓰시잖아요. R도 똑같은 개념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아이폰 사가지고 이 앱 센터 가서 또는 갤럭시 사서 구글 센터 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쓰시듯이 R도 마찬가지예요. R도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에 제 핸드폰에 처음 사서 이거 가지고 못 쓰니까 사서 쓰니까 불편하니까 어떤 기능이 예를 들어서 난 지하철 노선 기능이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R도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도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핸드폰은 앱이라고 불러요.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부르고 R에서는 추가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R을 설치를 하시면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설치가 돼 있어요. 정말 기본적인 기능.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능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앱 다운로드 받으시듯이 설치를 추가로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그 기능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R을 잘 하시는 분들과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이제 차이를 보면 이 패키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실제로 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 같은 거 그래프 그릴 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 차트나 라인 차트 이런 영혼 없는 차트 있잖아요. 영혼 없이 볼 수 있는 차트 그리는데 남들이 모르는 기가 막힌 패키지를 하나 해가지고 막 차트가 움직여 막 펑펑 터지고 막 그런 차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건데 이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제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R을 설치를 해놨어요. 기본 패키지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추가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명령어를 쳐요. 야, 추가 패키지 설치해라 라고 명령어를 치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R을 다운로드 받았던 서버들 있죠. 그 서버들에 가서 얘가 R을 다운로드 받아와서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려면 이제 당연히 인터넷은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그 명령어가 install.packages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명령어를 치시는 거예요. 핸드폰이야 뭐 우리가 손으로 검색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지만 얘는 이런 명령어를 다 이런 형태로 치셔야 돼요. install.packages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어를 치시면 여기에 있던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서 압축을 풀어가지고 이 자리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install.packages예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좀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이 CRAN 사이트거든. CRAN이 요거의 약자예요. CRAN.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CRAN 뭐 이렇게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요 사이트에 가셔서 우리가 아까 이거 다운로드 받던 사이트잖아요. 여기 가서 이 왼쪽에 가면 패키지스 있거든요. 요거 딱 누르시면 패키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퍼블리케이션 된 순서나 아니면 이름 순으로 이렇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나와요. 이렇게 하면 패키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패키지가 한 7,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글 플레이 센터에 가니까 앱이 너무 많아. 도대체 어떤 놈이 내가 찾는 앱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게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거죠.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앱이 그 역할을 하는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설명 봐가지고는 사실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은 늘 그러듯이 구글신을 호출을 하죠. 구글신을 호출을 해가지고 이건 팁입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 사이트에 가셔서 다 읽어보셔도 돼요. 하루 휴가 내고 그죠? 패키지 이름 다 읽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영어 실력 되실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R에서 회귀 분석을 하고 싶다는 거죠. 뭐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회귀분석 in R. 자,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 치시고 그 뒤에 in R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쫙 해주는데 이게 이제 원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그 구글 센터나 애플 앱 센터 이렇게 애플 스토어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에 계산기를 설치하고 싶다. 계산기 검색하시면 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에 무지하게 많죠. 그죠? R도 똑같습니다. R도 이게 공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패키지 이거 누가 만드느냐? R은 R 개발자가 따로 없어요. R은 여러분들께서도 R 빡세게 배워가지고 자바하고 R 빡세게 배워서 패키지 만들어서 올리면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국 분 중에서 R 패키지 만들어서 올리신 분 무지하게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올리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회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여기 가가지고 회귀 분석인 R을 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기능이 없다고 칠게요. 없었어요. 그럼 홍길동이가 R하고 자바 열심히 배워가지고 회귀 분석하는 패키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딱 올렸어요. 그럼 올라갑니다. 등록돼요. 물론 이제 뭐 나름 소정의 절차는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귀 분석이 날 치면 여기에 검색어로 홍길동 회귀 분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위대하신 홍길동 누님 수항을 하면서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길동이의 경쟁 상대 라이벌인 일지매가 회귀 분석을 하려고 여기 가서 회귀 분석이 날 쳤는데 홍길동 회귀 분석만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자기도 자바하고 R 공부해 회귀 분석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지매 회귀 분석에서 올렸어. 그러면 검색하면 홍길동 회귀 분석, 일지매 회귀 분석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홍길동이가 쓴 알고리즘과 일지매가 쓴 알고리즘이 달라.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홍길동 회귀 분석으로 돌린 거와 일지매 회귀 분석으로 돌린 게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R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했던 얘기가 야 그래 되면 어떻게 믿고 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픈소스인데 신뢰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어지간한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검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것들 검색해서 이렇게 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패키지를 찾으시고요. 패키지 이름을 찾으시는 거예요. 패키지 이름을 찾아가지고 R 안에 들어가서 패키지 이렇게 설치해라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install.packages라는 명령어를 치시는데 다 소문자로 치셔야 됩니다. install.packages 하시고 괄호 열고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치시는데 요 패키지 이름을 몰라서 조금 전에 구글 가가지고 검색하신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패키지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대로 install.packages하고 KONLP 패키지 이름에 대문자, 소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꼭 하셔야 돼요. 구분을. 나는 뭐 성격이 화끈하니까 다 대문자로 가자. 다 대문자로 쳤어요. 얘는 에러를 리턴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치시면 얘가 오른쪽에 이 창을 띄웁니다. 이 창은 무슨 창이냐면 아까 install.packages 명령어가 외부 서버에 있는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거잖아요. 외부 서버 목록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서버에서 다운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뜨는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서버를 이렇게 띄운 거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여기서 뭐 어디를 눌러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서버를 선택하고 싶다 이러면 요 밑에 HTTP 여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선택하시고 OK 누르시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중간쯤 내려오시면 코리아 서버 세 군데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이 서버에 있는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와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타자 잘 치셔야 돼요. 타자 잘 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이거는 자기는 이 명령어가 안 된다는 자기 영어 겁나 잘하는데 이 명령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나 해서 가서 봤더만 명령어를 install.package 스 빼고 왜 이렇게 치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단수니까 이거 개그인데 설마 단수가 뭔지 모르시는 거 단수 복수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치셔야 돼요. 사실 여기 이제 복수는 넣을 수 있어요. 패키지를 C 해가지고 여러 개 쫙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명령어입니다. 설치하는 요 명령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이렇게 쭉 하면 설치가 다 되면 뭐 이렇게 해서 명령어가 딱 나오실 거예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 이렇게 설치가 되시고요. 일단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그거는 이제 다 보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설치를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지하철 노선도 앱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싶으면 설치된 앱 아이콘 눌러서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행하는 명령어가 라이브러리 또는 require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치시면 돼요. 원래 이 두 개가 이제 의미가 좀 다른데 뭐 우리는 지금 당장은 처음 하는 거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라이브러리 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하고 패키지 이름 이렇게. 여기 한 세트예요. 설치하신 후에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브러리 해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실행을 안 하시고 하면 다 에러 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설치는 인스톨 전 패키지, 실행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놓고 쓰시는 건데 뭐 이제 막 딱 느낌 드시겠지만 이 R은요 패키지 싸움이에요. 패키지 싸움. 얼마나 남이 모르는 패키지를 내가 많이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내 업무에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에 가장 적합한 패키지는 어떤 거고 이 패키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R을 잘하는 비법이에요. 문법 하나 더 외운다고 해서 뭐 크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패키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게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업데이트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이거 이따가 이제 우리 연습할 때 이거 치시면 안 됩니다. 패키지 업데이트 이게 치시잖아요. 이거 잘못 치시면 우리 전문 용어로 아다리라는 게 있죠. 아다리 잘못 걸리시면 우리 오늘 집에 못 가요. 패키지 7,000개 업데이트 한다고. 강제로 끄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퇴근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업데이트 하실 일은 근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정 패키지만 업데이트하는 경우보다는 R 자체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버리거든요. R 3.1을 쓰다가 3.3.2를 업데이트를 하면 패키지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 remove packages 요건 좀 알아 놓으셔야 돼요. 우리 윈도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필요하면 삭제도 하시듯이 그죠?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를 설치하고 삭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리눅스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리눅스 쓰실 때 패키지 깔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의존성이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이거 리눅스 안 쓰신 분들은 자 A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깔아야 돼요. 리눅스에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명령을 딱 쳤어. 근데 에러 메시지가 A를 깔려면 B가 깔려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또 검색해서 B를 깔죠. 근데 B를 깔려면 C를 깔아야 된대. 그러니까 C 깔면 D를 깔아야 된대. 이것이 나는 A를 깔아야 되는데 A는 못 깔고 B, C, D, E, F, G, H, I 깔다 보니까 해 떠 있어. 짜증 머리 끝까지 나죠. 이 R도 그렇거든요. R도 내가 어떤 패키지를 깔아야 돼요. 어떤 패키지를 깔려면 다른 패키지가 우선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패키지를 깔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놈을 지우고 새로 까는 거예요. 까는 건데 지울 때 이제 이 명령어를 써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항상 이게 정석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이 명령어로 이제 remove.package에서 이렇게 지우면 정상적으로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근데 설치를 이게 이제 지우려고 명령을 딱 쳤는데 에러 메시지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느 긴제 그런 경우가 있냐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install.packages 명령을 딱 쳐서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치가 되다가 중간에 에러가 나서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R은. 그러니까 프로 패키지를 깔라고 쳤는데 중간에 캔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설치를 하려고 명령을 새로 칠 거 아니에요. 새로 치면 R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우려고 remove 패키지를 칩니다. 그러면 그런 패키지 설치 안 돼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안 돼 있으니까 설치하려고 또 하려면 이미 돼 있어서 안 되고 나오고 누구 약 올리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아다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해결을 하실 때 이런 방법 쓰시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PLY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명령을 쳤는데 자, 이거 설치하려면 이전 버전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전 버전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설치가 안 됐는데 삭제하려고 덤비니까 remove packages 하니까 no 패키지 PLYR 그런 패키지 없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전 버전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고 나오고 삭제하려고 하니까 없다고 나오고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냥. 이때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면
진짜 많이 만나실 거예요. 환장합니다. 이거 지금 당장 패키지 깔아가지고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렇다고 포맷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격 급하신 분은 포맷하십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자, 패키지가 설치된 경로를 일단 확인하시면 돼요. .lib passes 명령어를 치시면 우리가 install.package 하면 이 패키지가 어디가 설치된다는 경로 다 나오거든요. 이게 다 나오는데 이제 주의사항은 이 패스의 P가 대문자 P입니다. 이거 소문자 P 치셔가지고 나는 저 명령 안 되던데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자, 대문자 P인데 이게 치시면 64비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32비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나오고요. 요 폴더 아래쪽에 가시면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들이 폴더로 쫙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수동으로 딜리트, RM 이런 걸로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무브 패키지스 하셔서 안 지워지는 패키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저 테스트 삼아서 R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만 보여드리고 R 지우고 다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나오죠. 요 경로에 깔리는 거예요, 패키지가. 그러면 가셔서 이제 저 경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그죠? 예,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그 다음에 R이라는 폴더 밑에, 자, 3.3.2 버전 밑에, 폴더 여러 개 중에 라이브러리 밑에 가시면 폴더 잔뜩 나오죠. 요 폴더가 패키지예요. 지금 요 폴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지우면 R 다시 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룰즈 제일 위에 있는 확대가 이게 전부 제 컴퓨터에 지금 깔려 있는 패키지들이에요. 근데 A 룰즈라는 폴더를 지워야 된다. 그러면 리무브 패키지 있으면서 안 지워진다. 그럼 이거 그냥 딜리트 하시면 돼요. 여기 와서 딜리트 키 눌러서 딜리트 하시면 지워집니다. 이러면 PC에서 리무브 패키지스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요. 그냥 저 리무브 패키지스 하셔서 지우시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실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이용해서 지우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되게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매뉴얼은 다 보셨고요. 한 10분 정도만 쉬시고 지금 8시 40분이니까 50분에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하는 거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이론 좀 더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고 오시죠.